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CBS 민경남 PD,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분석할 뉴스 뭔가요? 장관 후보자 3인 청와대는 고고입니다. 인사청문회 얘기군요. 네, 지난주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야당은 과기부 임혜숙, 해수부 박준영, 국토부 노영욱 이렇게 3명에 대해서 안 된다. 임명 처리를 요구하면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이 됐죠. 예. 문재인 대통령은 생각이 다릅니다. 인사청문 보고서를 이번 주 금요일까지 보내달라 국회 요청을 했고요. 이 말은 문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 3명 모두에 대해서 사실상 강행하겠다. 고를 외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한 경우에 기한이 지나도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면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국민의힘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여전히 임명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송영길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인데요. 청와대로부터 공을 넘겨받았는데 이게 그냥 공이 아니고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러니까 당내 소신파 의원들이 장관 후보자 교체를 강하게 요구하면서 당내 주류 의원들과 갈등할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경선 과정에서 당 쇄신을 약속했던 송영길 신임 당대표와 민주당 지도부에게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 김준일 대표, 어떤 점에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일단 이게 원래 최장 10일까지 요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 주 금요일로 지금 시한을 정했잖아요. 다시 시한이 금요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4일 안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번 주 내에 어떤 이런 논란들을 정리를 하겠다라는 청와대의 우중이 담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길게 끌지 않겠다. 네네. 청와대 기류는 분명히 고고예요. 그렇죠. 전부 다. 예, 어찌됐든 무한주기식 청문회 인사였고 왜 이 사람들이 임명을 했는지에 대해서 기자회견에서 다 설명을 했잖아요. 이렇게 대통령이. 자세하게. 예, 그거는 예. 어찌됐든 가겠다라는 건데 일단 이제 당청 기류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동안 청와대는 원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원팀을 계속 강조를 했어요. 실제로 원팀으로 지금까지 왔어요. 예. 예. 그리고 송영길 대표는 이제 당이 주도를 하겠다. 이런 발언을 이제 취임 일성으로 또 얘기를 했습니다. 청와대 명령에 당이 끌려가는 식이 돼선 안 된다. 이런 말을 했죠. 그게 이제 대선을 앞두고는 당연히 당이 좀 주도권을 가져가는 일이 많이 잦았고요. 네. 그게 이제 첫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지금 어제 그래서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재선 의원들 이제 면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견 수렴을 했다고 하는데 아까 전체적으로 공개 의총이 아니고요. 예. 재선 의원들만 모아서 이제 의견을 들었는데 뭐 김병욱 의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조응천 의원 이런 뭐 재선 의원들은 교체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두 임명할 수 없다. 지금 기류가 안 좋다. 이런 의견들은 또 강하게 피력을 하고 아니 또 그냥 임명하자. 뭐 이런 의견도 있었고 좀 엇갈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14일 날 그 청와대가 초청을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도부를 민주당 지도부를 당청 지도부가 같이 만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간담회를 여는데 이게 그날 오전에 이제 만나고 그러면 이제 기류가 결정이 돼. 근데 그 만나는 날까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딱 겹쳤네요. 상견례 날하고 당청 상견례 날하고 다시 인사청문 보고서를 내냐 마냐 결정하는 그날하고. 그러니까요. 그날 그래서 만나는 전날까지 그러니까 내일까지는 송영길 대표가 입장 정리를 해야 돼서 가야 되는 상황.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야당을 설득하겠다고 하지만 뭐 설득이 될 리는 만무하고 송영길 대표의 첫 결단이 지금 남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민경남 PD? 네, 제가 송영길 대표라면 고민이 많이 깊을 것 같은데요. 지금 장관 임명만 문제가 아니고 대선 후보 경선을 연기하느나 마니아도 그렇죠. 네, 민주당 내 주류 비주류 사이에 이견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물밑에서 벌어지는 힘싸움들도 지켜보면 좀 재미있게 뉴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뉴스 넘어갑니다. 네. 화이자는 들어왔는데 오늘 새벽이죠? 네. 오늘 새벽 2시에 들어왔죠? 네. 얼마나 왔습니까? 화이자 백신 43만 회분이 국내로 들어왔는데요. 정부가 지금까지 화이자와의 직계약을 통해서 확보한 물량은 총 6,600만 회분, 그중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700만 회분이 국내에 공급될 예정이고요. 네. 6월까지 추가로 들어올 화이자 물량은 412만 6천 회분입니다. 오늘처럼 매주 조금씩 나눠서 들어오는 거죠. 한꺼번에 확 들어오는 게 아니군요. 네네, 나눠서 들어오는데 일각에서는 5월 백신 수급 이상설이 제기되기도 했는데 그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와중에 국민의힘에서는 미국의 백신 사절단을 급파하기로 했는데요. 국민의힘 자체적으로 백신을 구하겠다는 겁니다. 박진 의원과 최영도 의원이 오늘 미국으로 출발합니다. 백신 사절단? 당 차원의 백신 사절단? 정말 가서
뭐 많이 구해올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쉬울지 모르겠어요. 일단 그 야당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정부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어요. 네. 이를테면은 뭐 백신 수급 문제도 그렇고 안정성 문제에 있어서도 좀 비판을 했는데 이게 또 약간 야당에 대한 비판도 있었거든요. 이를테면 방역 발목 잡기다. 그리고 뭐 소위 말해서 입만 살았지 뭐 한 게 뭐 있냐 야당아. 그러니까 대안 없이 왜 비판만 하느냐. 대안 없이 비판만 비판. 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뭔가 액션이 좀 필요하다라는 게 아마 국민의힘의 그 지도부의 고민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에 박진 의원이 한미 백신 스와프를 제안을 했고 예. 정부가 그래서 지난 4월에 그거를 어느 정도 받아들여서 예. 미국에 제안을 했지만은 뭐 미국이 이제 거절을 했죠. 일단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도 뭔가 아젠다를 주도를 해가지고 가져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성사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뭐 갑자기 백신 물량을 갑자기 뭐 끌어온다든지 그러니까요. 이미 다 전 세계에 물량들이 어느 정도 이제 어디에 갈지가 다 정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니 정부가 나서서 해도 잘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야당이 가서 아니 물론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잘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간 건 열심히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는 이런 압박 아니었을까? 그렇죠. 좀 뭐 사실 못 가져오더라도 예. 뭐 구하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노력하는 비난은 모습. 뭐 안 받고 가져오면 만약에 뭐라도 하면은 굉장히 큰 박수를 받을 것이다 이런 계산이 있는 거고. 백신 문제 지금 좋은 소식과 안 좋은 소식이 좀 하나씩 있는데 어느 것부터 먼저 할까요? 매는요 예. 먼저 맞는 게 나아요. 나쁜 소식부터 안 좋은 좀 소식 할까요? 뭐예요? 예. 일단은 그 지금 우리나라가 전체 물량의 20%를 들여오기로 한 노바백스의 공급 일정이 지연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지금 보도를 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원래 3분기부터 1억 5천만 회분을 생산하기로 했는데 네. 지금 원료와 자재를 구하는데 힘들어가지고 이게 4분기는 돼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도 지금 3분기에 1,000만 회분을 노바백스를 들여오기로 했거든요. 네, 네. 이게 좀 일정의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 다만 다른 백신들이 하반기 되면은 굉장히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나 뭐 화이자나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그래도 좀 상황을 지켜볼 수가 있는데 당장 지금 화이자가 아까 전에 네. 43만 회분이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예, 들어왔다는 예. 거죠 지금. 근데 지금 다 합치면 100만 회분이에요. 지금까지 들어온 게. 근데 예. 75세 이상 맞아야 되는 사람이 2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부족한 거. 이게 들어와도 당장 지금 화이자는 일종 뭐 백신 보릿고개 상황이다.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75세 이상 고령자들은 지금 파이자 맞고 계시거든요. 예, 그 밑으로는 아스트라제네카 예. 맞고. 근데 윗분들을 다 커버하기엔 지금 화이자가 부족하다는 말씀. 지금 들어왔어도 부족하니까 더 이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문제인데. 좋은 뉴스. 좋은 뉴스는 한 3시간 전에 한국경제가 단독 보도를 했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국내에서 화이자 백신 생산한다. 아, 위탁 생산한다고요? 위탁 생산한다. 파이자를? 예. 이거가 이제 결정이 됐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그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아스트라제네카하고 노바백스를 지금 생산을 하거나 생산할 예정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이제 메신저 RNA 방식인 화이자까지 하면은 국내에서는 지금 그 스푸트니크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모든 종류의 백신들을 다 만들고 백신 수급 문제가 하반기에 상당히 풀릴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연설에서 4주년 연설에서 집단 면역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 같다. 굉장히 자신감을 보인 근거가 이거군요. 그러니까 뭐 그리고 1,200만 명에서 1,300만 명으로 상향하겠다. 뭐 그런 얘기도 홍남기 총리 대행이 했는데 그런 것들이 약간 이런 것이 다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요. 민경남 PD. 네, 오늘 사절단으로 미국에 가는 박지은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백신 스와프를 처음으로 제안했던 미국통이긴 하거든요. 미국통이죠. 하지만 국민의힘 백신 사절단이 큰 기대할 만한 상황인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야를 떠나서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아, 그럼요. 이건 뭐 바람입니다. 여야의 문제 아니고 정말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뉴스 가죠. 시인이 된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입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뭐 시집이라도 내셨어요? 네, 뭐 마치 무슨 연일 시조 시인이 된 것처럼 여러 가지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뭐 이방원, 정몽주가 하여가 단심가를 주고받는 듯한 그런 설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웅 의원과 홍준표 의원의 설전은 이미 들어보셨죠. 홍준표 의원이 초선 김웅 의원을 향해서 일찍 핀 꽃은 일찍 진다. 이런 저격글을 남겼고요. 김웅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저는 매화처럼 살겠다. 의원님은 시들지 않는 조화로 살아라. 이런 응수를 했고요. SNS 상에서요. 예. 어제는 마찬가지로 당권에 도전하는 주호영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설전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주호영 의원이 어제 뉴스쇼에 나와서 당권 경쟁자인 김웅 의원과 이준석 전 위원이 경험이 부족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에베레스트를 오르려면 동네 뒷산만 올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중간급 산들도 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준석 전 의원이 인터뷰가 방송에 나가자마자 SNS를 통해서 에베레스트가 높다 하되 하늘 아래 산입니다. 주호영 선배께서는 803만 5번 오르면서 왜 더 어려운 곳은 가지 않으셨나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지금 바깥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기다리고 계세요. 아니 저희가 당권 주자들을 차례로 만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이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모시려고 했던 날이었어요. 근데 어제 또 주호영 의원이 마치 그 얘기를 하셔서 그 답은 직접 듣겠습니다. 우선 직접 답 듣기 전에 김준일 대표 예.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는 겁니까? 일단 다음 달 11일에 전당대회를 열기로 했어요. 네. 지금 딱 한 달 남았죠. 근데 지금 너무 많습니다. 일단 6월 11일로 확정? 예. 날짜 6월 확정? 11일로 어제 이제 결정을 했어요. 그럼 후보는 누구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5선에 조경태, 주호영, 예. 4선에 홍문표, 3선에 조혜진, 윤영석 예. 이미 이거 당권 논의를 선언했고요. 네. 이 밖에 권영세 의원, 김웅 초선 의원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 밖에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 게 김은혜 의원, 나경원 전 의원, 그리고 이준석 전 최고위원 뭐 이렇게 하면은 1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가기에는 그러니까 민주당도 많아가지고 예비 경선 해가지고 3명이서 최종적으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컷오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의 생각이에요. 예비 경선 단계를 거칠 수밖에 예. 없을 정도로 지금 수가 많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 왜 그래요? 지금이 이제 격변의 시기인 거죠. 그래서 누가 당에 지금 확실한 뭐 예를 들면은 뭐 확실한 대선 주자도 없고 확실히 어느 세력이 뭐 친박계 친이계 이렇게 잡고 있는 데도 없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각자 당을 주도권을 잡자, 쇄신을 하자 이런 생각들이 백가쟁명식으로 지금 분출되고 있다. 일종의 무주공산입니까? 지금? 무주공산이죠. 어느 한쪽으로 권력이 확 쏠려 있는 상황이 아니다. 네. 그럴 때 주자들이 많이 나온다. 그 산이 이제 803인지 관악산인지는 수락산인지 수락산이는 봐야 되는데. 그건 봐야죠. 예. 봐야죠. 그래요. 저 잠시 후에 이준석 전 최고위원 바로 모실까요? 그냥 여기서 우리 연구소 마치고. 네네. 그럴까요? 두 분?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